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낮에도 춥겠습니다. 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요, 원주 지역 낮 최고 기온 3, 4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낮 기온 0도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옷차림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치악산 국립公내의 동굴에서 멸종위기 종이죠. 붉은 막쥐와 토끼 박쥐 이 함께 동면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온도에서 서식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진기한 장면이 포착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에 원주시와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함께 나서고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취재기장길에서요, 지역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죠. 11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다문화 학생이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 중에 3.5% 수준으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다문화 업무 담당팀, 또 지역의 가족센터 등 다문화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 소금산 울렁다리가 국제교량구조공학회 주관 우수구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응모했던 원주 소금산 울렁다리는 영국과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와 함께 최종 우수구조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멸종위기종이죠. 토끼 박쥐와 붉은 박쥐가 원주 치악산의 동굴에서 함께 동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국립공단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의 정상욱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상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치악산의 동굴에서 토끼 박쥐 또 붉은 박쥐가 함께 동면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거리도 불과 10여 미터인데 이 박쥐들은 동면하는 온도가 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동굴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붉은 박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쪽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이고, 네. 토끼 박쥐 같은 경우에는 귀가 토끼처럼 커가지고 북방계에서 사는 이 박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저희 조사에서 한 동굴에서 같이 자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네. 서로 다른 동면 습성을 지닌 개체가 같은 동굴에서 이 동면을 취하고 있다. 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 변화에 관한 거라면 좀 더 길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동굴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네. 이 두 박쥐류가 살 수 있을 적정한 환경이 조성이 돼서 얘들이 살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쪽하고 입구 쪽하고 또 온도가 다르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 박쥐 같은 경우 현재 있는 위치가 입구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거고 붉은 박쥐는 끝에 가까운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적정 온도가 아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번 그 발견이 이 시민 과학자와 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시민 과학자.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 과학자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의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저희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환경 정화나 아마 행사 지원, 뭐 이러한 인력적인 그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요즘 저희가 뭐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 갖는 요즘 일반인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연초에 저희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생태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민과학자인데 네. 총 4개 분류로 모집을 했거든요. 네. 박쥐 관심 있어서 모니터링 하실 분, 저희 또 멸종위기 식물인 가시오가피 개체수 조사하시는 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조리대가 죽어서 고사되고 없어서 이 조리대 변화 관찰 모니터링 할 분, 그리고 뭐 국립공원 내뿐만 아니고 치악산 인근에 있는 보호수 모니터링 할 분, 네. 이렇게 공개로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 한 20분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꾸준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번에 서식하고 있는 동면하고 있는 이 박쥐들을 발견한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시민과학자 생태 모니터링단이라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그 연구활동 또 탐사활동에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의 좀 기본 이 지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뭐 제로에 있는 분들이 꾸준히 하면서 이제 높아갈 수 있는데, 네. 기존에 뭐 어떤 환경교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다양하게 막 가르치다 보니까 수준을 올라가는데 되게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전문성을 꾸준히 키우고 그게 관심 있으면 넘어가려고 하는 수준이라서 예. 지금은 이분들이 뭐 현재 박쥐에 관해서는 그 위치에 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모집되신 분들 중에 아주 전문가, 식물 분야에서는 전문가분 2분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인들도 있고 또 전문가급도 예,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생태라고 하는 학문을 끝나고 노후에 계시는 뭐 교수님도 계실 거고 네. 학자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노후에 자기가 가졌던 재능들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게 시민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기회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기회에 꼭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후년에도 네. 이런 그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네. 이 참여 방법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가 너무 많으면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고 한 2, 3년 한 다음에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밑에 이제 하부 네. 텔레스코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종의 피라미드 조직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단계 형식의. 예, 긍정적인 다단계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 지원은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올해 이 박쥐류나 특성에 따라서 동면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면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정지했다가 네. 이제 확실한 동면기 2월 정도 되면 이제 가서 개체수, 다른 박쥐류 개체수도 산정을 하고 이 녀석들이 날아가면 내년에는 박쥐의 배설물을 받기 위해서 올 초에 저희가 밑에다가 그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보고 수거해서 식이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죠. 붉은 박쥐, 일명 뭐 황금박쥐로도 이제 불리웁니다만은 네. 이 멸종위기 동물 아니겠습니까? 네, 야생 생물 뭐 멸종위기 1급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제 8년치 치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개체 수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붉은 박쥐는 뭐 멸종위기 1급이기도 하면서 천연기념물체 452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예. 본래 이게 남쪽에서는 대단위로 뭐 100마리, 뭐 몇십 마리씩 하고 있지만 북쪽, 뭐 충청도, 뭐 강원도 이쪽에서 관찰되고 있는 수는 그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0마리 이내, 5마리 이내 이러건데 예. 현재 저희가 발견된 동굴 여기에서는 3마리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네. 이게 전년도에 동면을 했다가 올해 봄에 깨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다가 다시 겨울잠을 자러 이 동굴에 다시 이제 회귀를 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2마리, 암컷 1마리, 수컷 1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전체에는 없던 토끼박쥐가 이제 같이 동면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붉은 박쥐는 지난해에는 3마리였는데 올해는 이제 2마리라고요? 네네. 한 마리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또 가서 보면 예. 동면시기가 차지기가 날 수 있을 거고 먹이를 덜 먹어서 잠자리에 좀 늦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녀석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해서 뭐 번식을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 2마리 처음에 들어왔던 3마리에 대해서 가락지도 끼워놓고 유전자도 추출해서 현재 가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 박쥐들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한 건 없고, 왜냐하면 이 붉은 박쥐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득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고 혹시 뭐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 보면 뭐 한 10년, 15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과학적으로 지금 법적 허가를 득하고 활동해본 거 현재 9년째 살고 있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아, 9년째요? 그래서 이국제도 꾸준히 하다 보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들하고 정들으셨겠는데요? 가면 좋습니다. 올해도 있구나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보기를 희망하시고 좀 더 개체수가 좀 암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더 늘 수는 없는 겁니까? 이제 새끼를 놓고 다시 이제 이 동굴에 들어와서 하면 개체수가 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총 3개의 동굴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군데만 저희가 현재 오픈해서 개체수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동굴에서도 나타나면 그쪽에서도 이제 유전자를 채취해서 가족 관계를 봐서 여기에 잘 살고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군요. 네. 자, 황금박쥐 그렇고요. 붉은박쥐. 네. 토끼박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치악산에서요. 예. 또 이렇게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된 다른 박쥐들도 있다고요? 처음이라기보다는 같은 장소에 이제 이렇게 확인된 거고, 박쥐 중에 멸종위기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박쥐들도 많습니다. 네. 토끼박쥐에는 그냥 멸종위기 2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이번 치악산에서 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박쥐류는 관박쥐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됐고요. 네. 물 윗 수염박쥐, 뿔박쥐, 집박쥐들 이렇게 다양하게 박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 또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좀 개체수도 좀 더 확산이 되고 하면서요. 내년에는 개체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훨씬 더 반갑겠네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의 정상욱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원주 씨가 함께 나서고 있는데요. 이 덕분인가요? 폐의약품 수거량이 2021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태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폐의약품 안심 처리 사업이 진행 중인데 먼저 이 사업 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폐의약품 안심 처리 사업은 말 그대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약국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버리시면 전문 수거업체가 운반해서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한강이 전
세계 137개 강 중 43번째로 각종 약물 오염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폐의약품을 잘못 방출했을 경우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무부 이은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폐의약품 정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 약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폐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방조제약의 경우 처방 시 의사가 내린 복약기간을 초과한 약품을 폐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도 상비약으로 의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제부터 시작해서 진통제 등등. 근데 이제 유통기한 또 사용기한이 넘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폐의약품 그대로 이제 처치곤란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폐의약품 수거함은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약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폐의약품이 발생할 때마다 수거함에 버리는 건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따로 한 곳에 모아두셨다가 시간이 되실 때 수거함에 방문하셔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닐이나 케이스에 포장된 알약은 케이스를 제거하고 약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함에 폐기해 주시고요. 가루약은 분리할 경우 가루가 날려 흡입될 수도 있으니 그냥 수거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시럽형 물약도 원래 용기 그대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폐의약품 버리기 사업 이 작년부터 실시가 된 것인데 좀 성과가 눈에 띄는 그런 또 성과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인 2022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해 수거된 폐의약품이 총 4.6톤 정도입니다. 2021년 3톤에 비하면 53% 정도 향상된 수준인데요. 올해에는 현재까지 7톤 정도가 수거됐습니다.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향상이 된 거고 작년에 비해서도 1.5배가 향상된 건데요. 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무부 이은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원주시의 사례를 접하고 해당 지역에 이 사업을 접목하기 위해 연락 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받아주는 캠페인은 여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폐의약품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도 낮고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다던가 수거함이 약국 내 공간을 차지하는 등의 불편사항 등이 발생해서 캠페인의 참여율이 저조했거든요. 사실 원주시처럼 참여율을 관리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저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라던가 참여율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집 주변의 수거함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거함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공동주택, 원주시 관내에 위치한 163개의 약국에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이 배출 방법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여부가 올해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군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지난주 원주문화재단을 찾았는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원주 지역 수건인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여부가 조만간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4일 원주 문화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강원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를 넘기지 않고 건립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 6월과 9월 원광수 원주시장은 원주 방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강원을 대표하는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자고 강원자치도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밀집한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옛 종축장 부지가 30년 넘게 방치돼 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통해 부지 활용 방안을 찾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원주에서는 지역사회 각계 가칭의 지지 성명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 막판 구상 중이라며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페라 하우스지만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 정말 몇 년째 이 지지부진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내에 정리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업도시의 학부모님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같은 기업고등학교로 불리우죠. 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군요. 지난 24일에 시공했죠? 네, 원주 기업도시 학부모들의 염원인 고등학교의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93-1 일원에 추진 중인 기업고를 착공했습니다. 기업고는 641억 원을 들여 13,697제곱미터 부지에 특수 1학급을 포함한 총 31학급 84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됩니다. 개교 예정일은 2025년 3월입니다. 올 6월 원주교육지원청은 공모를 통해 규명을 섬광고로 잠정 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등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는 섬광초, 샘마루초, 섬광중 등 초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40여 분 거리에 있는 원주 시내 학교로 통학해야 했습니다. 기업고가 완공되면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통학 불편에서는 물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갖춘 안정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도환 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은 불리한 지형의 고조차와 부족한 공사기간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보세요? 예상되지만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인 만큼 학사 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름답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좀 수익계획에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 물량을 제시했군요. 네, 원주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수립계획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 물량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흥업 지정 구간의 국도재채 우회 도로 등 총 8개 도로 확장 신설을 제안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사업비 규모만 8,912여 원 정도입니다. 이 중 국도재채 우회도로 서부 구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사전기획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9월 원주를 찾은 원미룡 교통부 장관이 안전개통을 약속, 사업 추진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구간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원인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 타당성 부족을 꼽은 만큼 또 다른 기준선인 계층화 분석 평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밖에도 다른 구간들이 또 핵심 사안으로 제시가 되었군요. 네, 국도 42호선 문막 흥업 구간의 6차로 확장도 핵심 사안으로 제시됐습니다. 1,132여 원이 소요되는 이 구간은 원주의 대표적인 상습 지정체 구간입니다. 특히 국도대체 우회 도로와 연계해 지역 내 교통 분산에 필요한 구간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도 5호선 소초 행성 구간의 6차로 확장 부분은 원주와 행성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신림 근창 구간 3.5km는 4차로 확장을, 간설 방곡 구간 1.7km에 대해서는 4차로 도로 신설 주문을 했습니다. 이밖에 국지도 88호선의 신림 황동 구간 2차로 개량과 지정 간현 가곡 구간 4차로 확장, 국도 49호선 불온 법천 노림 구간의 4차로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중에 좀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또 계획에 반영될지 좀 관심을 같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1월 28일 이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김혜정,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